자, 귀농 준비하시면서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? 이것 때문에 꿈에 그리던 집 짓는 계획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제가 이 수천만 원짜리 부담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아주 시원하게 아낄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전부 알려드릴게요. 아마 많은 예비 농업인분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실 거예요.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할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큰 돈 때문에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. 근데요, 방법은 있습니다. 일단 이 부담금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? 농지 보전 부담금. 말 그대로 소중한 우리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 농지를 집 짓는 땅 같은 걸로 바꿀 때 내는 돈이에요.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. 땅의 공시지가 있죠? 그거의 딱 30%.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부담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담금을 어떻게 공략할지 순서를 좀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 부담금이 도대체 왜 있는지 알아보고 면제받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 원칙을 짚어볼 겁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100% 면제받는 방법, 또 추가 소득 올릴 때 감면받는 팁, 마지막으로 신청 전략까지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이 부담금의 정체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죠. 나라에서는 왜 이런 돈을 받으려는 걸까요? 이게 그냥 세금 거두려는 게 아니고요. 나름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. 농지가 한번 사라지면 그걸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또 새로운 농지를 만들고 관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담금을 걷는 겁니다. 크게 보면 농업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국토 환경을 지킨다는 목표가 있는 거죠. 자,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. 이 부담금을 면제받는다는 건요,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에요.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다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특별한 혜택입니다. 이게 법원에서 판결 내릴 때 쓰는 아주 중요한 문구인데요. 특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쉽게 말해서 깐깐하게 보겠다는 거예요. 법에 나와 있는 조건들 있죠? 거기서 토씨 하나, 조건 하나라도 애매하거나 안 맞으면 그냥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. 뭐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거 그런 거 절대 없다는 뜻이죠.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. 에이, 이 정도는 괜찮겠지? 이런 생각은 그냥 버리셔야 합니다. 모든 조건을 서류로 완벽하게 딱 증명해내야만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고요. 만약 하나라도 놓치면 그냥 전부 다 날아가는 겁니다. 진짜 뭐 아니면 도인 셈이죠. 자, 드디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. 우리 신규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담금을 단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네, 맞습니다. 100%. 여러분이 농사 지으려면 집이 꼭 필요하잖아요. 바로 그 농가주택에 대해서는요, 농지 보전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줍니다. 이거 정말 엄청난 혜택이에요. 자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황금 열쇠예요. 100% 면제를 받기 위한 4가지 조건 하나씩 짚어볼게요. 첫 번째는 법적으로 농업인인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. 집 짓는 땅이랑 창고 같은 부속 시설까지 다 합쳐서 660제곱미터, 그러니까 한 200평 정도죠. 이걸 넘으면 안 돼요. 세 번째는 위치. 내 농지가 있는 바로 그 동네 아니면 딱 붙어있는 옆 동네에 지어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건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상관은 없는데 허가받는 절차가 좀 다르다는 점. 이 4가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딱 맞춰야 합니다. 그리고 농가주택만 되는 게 아니에요. 비닐하우스나 퇴기사 같은 농사 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들, 그리고 축사 같은 것들도 전부 100% 면제입니다. 농산물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시설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에 큰 가공 공장을 짓는다고 해봐요. 그럼 무려 3만 제곱미터까지는 완전 면제인데 그걸 넘는 부분부터는 50%만 감면해 줍니다. 그러니까 크게 사업하실 분들은 이 면적 기준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? 자, 그럼 농사만 지을 순 없잖아요.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추가 소득까지 올릴 방법은 없을까요? 당연히 있습니다. 이제 그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죠.
농사 외에 돈 벌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시설을 비교해 볼게요.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운영하는 농촌 체험시설. 이건 무려 100% 면제입니다. 반면에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50%를 깎아주죠. 그러니까 마을 전체랑 힘 합쳐서 관광 수입을 만들 거냐, 아니면 내 땅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거냐, 이 전략에 따라서 선택이 확 달라지겠네요. 특히 태양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꼭 아셔야 돼요. 진짜 중요한 정책 변화가 생겼거든요. 예전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그 땅을 딱 8년밖에 못 썼어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애매했죠. 근데 이게 무려 23년까지로 늘어납니다. 이건 그냥 기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 태양광 사업 자체의 판을 바꾸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이론은 거의 다 아셨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혜택을 실제로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는지 그 신청 방법이랑 최종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행정 절차,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. 첫째,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감면 신청은 농지 전용 허가 신청할 때 무조건 동시에 해야 합니다. 나중에 아 맞다 하고 따로 신청하는 거 안 돼요. 둘째,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는 증거 서류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챙겨야 하고요. 셋째, 어떤 시설은 지자체에서 미리 추천서 같은 걸 받아와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아, 저는 따져보니까 아쉽게도 면제 조건이 안 되네요. 근데 이 큰 돈을 한 번에 내려니 너무 부담스러워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. 방법이 또 있습니다. 바로 분할 납부 제도입니다. 개인이 내야 할 부담금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이걸 신청할 수 있어요. 일단 전체 금액의 30%를 먼저 내고 허가를 받고요. 남은 돈은 4년에 걸쳐서 최대 4번으로 나눠내는 거죠. 물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. 남은 금액은 꼭 내겠다는 지급 보증서 같은 걸 내야 해요. 이게 핵심입니다. 자, 오늘 농지 보전 부담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. 100% 면제를 받는 조건부터 이걸로 추가 소득을 얻는 방법,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분할 납부까지. 이제 여러분 손에는 이 복잡한 제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가 들려 있는 셈입니다. 이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릴 첫 번째 전략적인 결정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?